중국이 인공지능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를 유기회로 기판해서 유리 쪽으로 옮겨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로 가장 잘 알려진 중국의 BOE는 첨단 칩 패키징을 위한 대형 고다층 유리 코어 기판 샘플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는 929 빌드 방식으로 총 20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BOE가 이 샘플이 까다로운 신뢰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여기에는 1000회의 열압착 본딩 사이클, 습도 시험, 고온 보관 시험, 저온 보관 시험, 그리고 전처리 시험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중국이 완성된 유리 기반 AI 프로세서를 대량 생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리콘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고 컴퓨터 내부의 모든 구리 연결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리 패키징이 단순한 개념 증명 단계를 넘어 제조와 실제 작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하드웨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BOE는 또한 유리기판 기반의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과 마이크로 LED 광 인터커넥트를 개발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AI 시스템 내부의 병목은 연산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프로세서와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 사이에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구리 배선일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더 큰 패키지, 더 미세한 배선, 더 뛰어난 치수 안정성, 그리고 칩에 더 가까이 배치되는 광학 링크를 지원할 수 있다면 미래 AI 컴퓨터가 조립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구리를 끝낼 수 있는 20층짜리 유리 AI 칩을 만든 것일까요?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험 중 하나는 통과했을지 모릅니다. BOE가 실제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의 AI 가속기는 단순히 작은 실리콘 직사각형 하나가 아닙니다. 완성된 제품 안에는 여러 개의 연산 다이, 고대 역폭 메모리 스택, 전력 공급 부품, 컨트롤러, 통신 링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극도로 정밀하게 배치되고 전력을 공급받고 냉각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지탱하는 구조를 패키지 기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판은 실리콘 소자와 더 큰 시스템 보드 사이에 위치하며 수천 개의 미세한 전기 연결을 통해 전력과 신호를 전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첨단 기판은 유기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패키지가 커지고 배선 밀도가 높아질수록 유기 기판은 물리적 한계에 직면합니다. 가열과 냉각 과정에서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휘거나 뒤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 칩렛이 들어간 패키지 안에서 매우 미세한 연결을 정렬해야 할 때 아주 작은 치수 변화도 문제가 됩니다. 유리는 다른 기반을 제공합니다. 넓은 면적에서도 더 평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강한 치수 안정성을 제공하며 매우 미세한 구조를 지원할 수 있고 고속 신호에 유리한 전기적 특성도 갖출 수 있습니다. BOE는 이번 20층 샘플이 929 구조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쪽 면에 9개의 빌드업 층, 가운데에 2개 층의 유리코어 구간, 그리고 반대쪽 면에 또 다른 9개의 빌드업 층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첨단 패키지가 프로세서, 메모리, 외부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전력을 분배하기 위해 많은 라우팅 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렬 상태와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대형 20층 기판을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신뢰성 시험이 중요할까요? 컴퓨팅 하드웨어는 작동 중 반복적으로 뜨거워지고 작업 부하가 멈추면 다시 식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는 서로 다른 비율로 팽창합니다. 그 결과 구리비아, 솔더 접합부, 배선층, 인터페이스 주변에 응력이 생깁니다. 고온은 재료를 약화시킬 수 있고 저온은 수축과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품이 도달하기 전에도 패키지는 압력과 열을 사용하는 본딩 같은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BOE는 샘플이 여러 산업, 신뢰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는 열압착 본딩 사이클 시험으로 1000회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열압착 본딩은 제어된 열과 압력을 사용해 미세한 전기 연결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반복 사이클 시험은 스트레스 아래에서 인터페이스가 분리되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전기적 성능을 잃는지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샘플은 또한 가속 온습도 시험, 바이어스 습도 시험, 고온 보관 시험, 저온 보관 시험, 전처리 시험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이 기판이 모든 제품, 모든 공장 공정, 모든 작동 환경에서 살아남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복잡한 다층 구조가 반복적인 환경 스트레스와
제조 스트레스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칩 회사들이 값비싼 프로세서와 메모리 아래에 새로운 기판을 믿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왜 AI 패키지는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하나의 패키지 안에는 여러 개의 연산 다이와 여러 개의 고대역폭 메모리 스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리콘 한 조각은 영원히 커질 수 없습니다. 다이 크기가 커질수록 제조 결함의 비용은 더 커지고 실제 크기는 리소그래피 장비의 한계에 묶입니다. 그래서 칩 제조업체들은 거대한 설계를 더 작은 칩렛으로 나누고 이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중요한 엔지니어링 과제를 실리콘 다이에서 패키지 쪽으로 옮깁니다. 기판은 여러 소자를 충분한 대역폭으로 연결해 이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게 해야 합니다. 기판은 수천 개의 미세한 연결이 정확히 맞물릴 수 있을 만큼 평탄해야 합니다. 또한 뒤틀림 없이 더 큰 물리적 크기를 지탱해야 합니다. 유리가 매력적인 이유는 유기 소재보다 더 큰 패키지 형식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더 엄격한 치수 제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리가 자동으로 더 싸거나 더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극도로 작은 수직 구멍을 뚫고 채우는 작업은 어렵습니다. 큰 유리 패널을 손상 응력 없이 절단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BOE는 고종 행비 유리 관통비화 형성, 깊은 구멍구리 충전, 저응력 금속화, 다층 적층, 고밀도 라우팅, 저응력 절단 같은 역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은 평범한 유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으로 바꿉니다. 구리 병목 문제입니다. 제목에서 구리가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구리가 전자제품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BOE의 유리 기판조차 구리로 체온 비하와 금속 배선에 의존합니다. 전력 공급에는 여전히 전도성 패드가 필요하고 짧은 전기 연결도 계속 필수적일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거리와 대역폭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올라갈수록 구리 링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긴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기 신호는 세기가 약해지고 열을 발생시키며 주변 채널과 간섭하고 점점 더 복잡한 이퀄라이제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대형 AI 시스템 내부에서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매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구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되는 비트당 에너지 비용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통신은 빛을 이용해 정보를 보냅니다. 빛은 거리상 손실이 더 낮고 전작의 간섭이 줄어든 상태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많은 네트워크 링크에서 광 트랜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광학 부품을 프로세서 훨씬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공동 패키징 광학, 즉 Co-Packaged Optics라고 부릅니다. 칩에서 긴 보드를 지나 별도의 광 모듈로 고속 전기 신호를 보내는 대신 광 엔진을 메인 패키지 근처나 내부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경로는 더 짧아집니다. 이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 더 높은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유리와 광학 기술은 서로 잘 맞을까요? 유리는 광학 통합의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치수 안정성이 높고 정밀한 구조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 라우팅과 광학 부품을 함께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OE는 마이크로 LED 광 인터커넥트 시스템과 유리기판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에 집중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극도로 작은 발광 소자입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기술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작은 크기와 빠른 응답 속도 때문에 단거리 광통신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마이크로 LED 어레이는 짧은 거리에서 여러 광 채널을 병렬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AI 서버가 막대한 대역폭을 가까운 장치들 사이에서 이동시키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OE는 대형 유리 패널 처리와 마이크로 LED 제조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역량을 반도체 패키징과 광 인터커넥트 분야에 재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와 첨단 칩 패키징은 요구되는 공차, 재료, 고객, 신뢰성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BOE는 이미 대면적 유리 가공, 정밀 패터닝, 다층 구조, 대량 생산 자동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칩 패키징으로 이동하는 BOE의 행보는 더 큰 변화의 일부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미세 패턴, 방막, 정밀 정렬이 가능한 대형 유리 패널 처리 공장을 구축해 왔습니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은 그런 역량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BOE는 월 약 1000장의 기판을 설계 생산 능력으로 하는 유리코어 기판 파일럿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회사는 국내 고객에게 샘플을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고객은 개념 검증을 완료하고 기술 시험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BOE 역시 이 사업이 아직 대량 생산에 도달하지 않았고 대량 생산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파일럿 라인은 샘플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수율, 비용, 처리량, 고객 채택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용 AI 패키지에서는 모든 기판이 엄격한 사양을 만족해야 합니다. 작은 결함 하나도 매우 비싼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들어간 제품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과제는 성공적인 한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일관된 품질을 갖춘 수천 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리 경쟁입니다. 유리 기판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인텔은 수년 동안 유리 코어 패키징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른 기판 제조업체, 장비회사,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도 유리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매력이 전 세계적인 이유는 모든 주요 AI 칩 회사가 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 더 많은 칩넷, 더 큰 패키지, 더 낮은 전력, 더 빠른 인터커넥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가능한 해법 중 하나일 뿐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유기 기판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는 극도로 조밀한 연결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팬아웃 패키징, 첨단 브리지, 새로운 재배선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구조는 모든 것을 유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료를 결합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의미는 제조 규모에 있습니다. BOE가 대형 패널 유리 가공을 반도체 요구사항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다면 모든 패키지를 작은 웨이퍼처럼 취급하는 대신 패널 레벨 방식으로 기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패널 공정은 한 번의 공정 사이클에서 생산되는 대형 기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패널은 결함, 정렬, 오류, 응력, 파손이 생길 기회도 더 많이 만듭니다. 경제적 이점은 내수율이 충분히 높아질 때에만 존재합니다. 스무춘 결과가 증명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신뢰성 이정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BOE는 이 기판을 사용한 상업용 AI 가속기가 출하되고 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최종 패키지 설계, 생산 수율, 판매 가격, 장기 현장, 신뢰성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자사의 유리 기판이 모든 경쟁 유기, 실리콘, 유리 솔루션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광 인터커넥트 프로젝트도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전담팀이 있다는 것은 완성된 공동 패키징 광학 제품이 있다는 것과 다릅니다. 구리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표현은 완료된 전환이 아니라 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리링크는 AI 시스템의 최고 대역폭 영역에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광학 기술은 더 길고 더 빠른 전기 연결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는 패키지 내부, 전력 시스템, 그리고 많은 단거리 연결에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는 전력을 전달할 것입니다. 구리는 많은 로컬 연결을 처리할 것입니다. 광링크는 전기 전송이 비효율적이 되는 영역에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유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의 대형 패키지 안에서 공존하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국에 중요할까요? 첨단 패키징은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컴퓨팅 성능이 더 이상 가장 작은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능력에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칩, 메모리 스택, 광 링크를 결합해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별 다이가 서로 다른 공정 노드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징이 최첨단 제조의 가치를 지워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엔지니어들에게 성능을 높일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급 AI 하드웨어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국내 컴퓨팅 스택의 모든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만듭니다. 유리 기판, 패널 레벨 패키징, 광 인터커넥트, 국내 메모리, 칩넷 통합은 중국이 사용 가능한 칩에서 더 많은 성능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OE는 다른 유형의 반도체 경쟁자를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전통적인 파운드리 방식이 아니라 유리,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대규모 패널 제조를 통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간 접근은 기존 기판 공급업체들이 AI 수요에 맞춰 충분히 빠르게 확장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BOE의 스무층 신뢰성 결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드라인을 완성된 혁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실리콘을 유리로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BOE가 구리를 제거한 것도 아니며
고객 샘플을 생산하는 파일럿 라인이 성숙한 상업 공급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BOE가 한 일은 더 구체적입니다. BOE는 크고 복잡한 유리코어 기판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신호와 전력을 라우팅하는 공정을 개발했으며 샘플을 진지한 신뢰성 시험에 통과시켰습니다. 동시에 이 회사는 유리 전략을 마이크로 LED 광 인터커넥트와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AI 시스템이 더 큰 패키지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통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기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학 기술은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OE가 이 둘을 경제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면 중국은 프로세서 자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미래 AI 칩 아래 플랫폼을 공급하는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은 또 다른 실험실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 인증, 생산 수율 비용, 그리고 실제 컴퓨팅 제품 안에서의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과 광링크는 미래 AI 하드웨어의 기반이 될까요? 아니면 제조 복잡성 때문에 유기 패키지와 구리 연결이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지킬까요? AI 리더십 경쟁은 더 이상 트랜지스터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쟁은 칩 아래에서, 메모리 사이에서, 그리고 데이터를 운반하는 모든 연결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